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자신을 알고 시장을 알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방법은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겪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시장을 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커다란 흐름을 추세라고 하는데요. 시장에는 사야 할 때가 있고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경제 상황, 유동성,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요즘은 금리가 중요하죠. 이런 주식시장의 추세를 설명하는 이론 중 유명한 것이 바로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론입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는 경기 상승기,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는 경기 하락기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봄에 비유되는 금융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라고도 하는데요. 금융장세는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여행산업, 항공산업이 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안 좋다는 등 이야기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때가 금융장세가 시작되려는 환경을 조성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금리를 0%대로 낮추고 사상 최대 규모인 2,44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는 등의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이 금융장세는 어둡고 긴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벗어나 서서히 경기 회복의 신호를 알리는 지점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보통 대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대출이자 비용이 낮아지니까 경영 부담이 덜해집니다.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면 남는 돈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를 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다시 개인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수입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늘리며 자연스레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물론 금융장세에서 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적장세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금융장세가 도래하면 계속해서 하락하던 주식시장이 정부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에 의해 단숨에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고 기업들 실적도 좋지 않은데 왜 주가가 오르지? 라는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실적이 아닌 유동성, 즉 돈의 힘과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깡입니다. 뉴스에서는 실적도 안 좋고 경제가 망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깡을 가지고 사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더군다나 업종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이 다 올라서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장세 끝 무렵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으로 인해 조정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로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실적 장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초입에서는 금융장세에서 진행한 경기부양 정책들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장세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서서히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재고는 감소하고 매출은 증대되며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들을 진행함으로써 아까 보여드렸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개인 수입 증가, 기업 매출 증가에 경제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적 장세의 특징은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융장세에서 돈을 풀었더라도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도 실적이 여전히 좋고 전망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는 지점을 미리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끝을 구분하기도 어렵죠. 두 번째 특징은 서서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 관찰해 보신 분들 중에
금리가 오를 땐 주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적 장세를 기반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실적 장세에서 금리를 왜 올릴까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 신규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금리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 장세에서는 개인의 소비나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아서 화폐 가치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걸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적 장세의 다른 특징은 주가 상승이 길고 오래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도 기술적 분석보다는 실적 분석이 잘 들어맞게 됩니다. 이 시기는 기업의 실적이 잘 성장하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적 장세 막바지에 이르면 주가는 하락을 하는 역금융 장세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업의 실적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이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이러한 분석이 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도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니까 이 조정을 기회 삼아 주식을 사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영상에서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